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주는 이란 이슬람 혁명 47주년이 되는 주입니다. 덩샤오핑 집권 초기 중국 지식인들은 새로운 이란의 신정 민주주의가 외교 정책을 동쪽도 서쪽도 아니라고 선언한 시점부터 이 혁명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이란과 미국 사이에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까 보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새로운 로마 제국, 즉 미국이 완전히 미쳐버리지 않았다면 그럴 리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로마 제국, 미국이 지난해 12일 전쟁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황폐해졌습니다. 브라질의 지정학자 빼빼 에스코바르는 웹사이트 전략문화재단의 기구한 글에서 이란이 현재 신실크로드의 핵심 축 하나이며 브릭스와 SCO라는 두 다극기구의 주요 회원국이라고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란은 베이징 그리고 모스크바와 점점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략적 상황을 상당히 바꿔놓습니다. 에스코바르는 새로운 칼리굴라, 즉 트럼프가 무장한 채무자 전략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좀 쉽게 풀어보면 트럼프는 무력을 과시하지만 사실 빚쟁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간단히 말해서 모든 나라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38조 달러가 넘는 국가부채는 미국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란, 러시아, 중국은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미국은 흉기를 둔 채무자입니다. 빈털터리가 된 나라가 도리어 다른 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이란의 오랜 관계 관련해 러시아 매체 RT의 세르비아 발간판은 역사를 짚었습니다. 페르시아와 중국은 고대부터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7세기 실크로드가 절정에 달했을 당시 사산저 페르시아와 중국 제국은 유라시아 무역이라는 공통의 이익을 공유하며 항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참고로 시안의 방언에는 페르시아어가 녹아 있습니다. 시안의 투어 가이드는 중국 내 외지인들에게 커리마차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고 종종 퀴즈를 냅니다. 빨리빨리라는 말을 시안에서는 페르시아어에서 유래된 단어를 씁니다. 중국에는 상당수의 회족 무슬림도 있습니다. 나름 그들의 종교와 전통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시아는 중국의 무슬림 소프트 파워가 중동으로 뻗어나가는 출발점입니다. 회족들은 메카에 하지 순례도 갑니다.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과도 원활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세기로 돌아와 중국이 다시 한번 세계 주요 무역 및 지정학적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고 이란은 몇 안 남은 주권 국가 중 하나가 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에스코바르는 이번 주가 이란 이슬람 혁명 47주년이 되는 주라면서 덩샤오핑 집권 초기 중국 지식인들은 새로운 이란의 신정민주주의가 외교 정책을 동쪽도 서쪽도 아니라고 선언했을 때부터 이 혁명을 큰 관심으로 지켜봐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수십 년간 서방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드론 기술, 탄도미사일, 나노기술, 의료장비 등 매우 중요한 분야에서 강력한 기술 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베이징과 테헤란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여러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으며 에스코바르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이라고 여깁니다. 예를 들어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부장은 테헤란이 오만에서 미국과 전쟁 중인 불분명한 간접 협상에 대해 베이징과 모스크바에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부 부부장은 베이징을 방문했고 오만 회담 직후 테헤란에서 중국과 러시아 대사를 만났습니다. 에스코바르는 이것이 최고위급 전략적 조율이라고 시작했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등장합니다. 빼빼 에스코바르는 그것이 단지 공중의 파동일 뿐이며 테헤란과 베이징 어느 쪽에서도 확인된 바가 없다고 썼습니다. 이는 양국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는 베이징이 테헤란의 고품질 정보와 최첨단 레이더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기정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오만에 055급과 052D급 구축함을 배치해 미 해군 함정과 잠수함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이란과 정보를 공유하는 제1해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시 기술은 레이더보다 훨씬 더 먼 거리까지 탐지할 수 있습니다. 대양 1호는 심해 과학 연구에 특화된 중국 최초의 해양 조사선으로 첨단 해저 영상과 지도 제작 시스템을 갖추고 장거리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의 RC-135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센서는 인근 함선과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를 기록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통신 정보와 전자 정보가 포함됩니다. 에스코바르는 이제 중국은 미 해군 잠수함의 위치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통신까지 감청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이란과 중국 정보기관이 완벽하게 통합된 다탄두,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복잡하고 다층적인 이란의 탄도미사일 무기고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중국군은 요르단에 배치된 새로운 사드 포대를 포함해 서아시아 전역의 미군 기지에 대한 위성 사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의 대규모 함대에 의한 기습 공격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상식적인 지능을 가진 워싱턴 정가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아시아의 죽음의 숭배를 조장하는 전쟁광들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에스코바르는 말합니다. 중국이 이란과 첨단 기술을 공유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베이징은 혼돈과 약탈, 끊임없는 침략의 제국이 이란을 다시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중국 인민은행 업무회의에서 고품질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는 훨씬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합의됐습니다. 이는 중국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둔 새로운 5개년 계획이 다음 달 베이징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은 중국의 붉은 말의 해를 앞두고 벌어지는 일입니다. 에스코바르는 이 새로운 계획이 매우 야심적이라고 평가하며 국내 수요와 소비를 촉진하고 통제되지 않는 인플레이션과 부채 기반 소비를 방지하는 세 가지 핵심 목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계획은 혼돈의 제국 미국을 완전히 우회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는 질적 성장과 통제된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의 청사진입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파멸의 악순환과 디플레이션에 대해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코바르는 그것은 결코 현실이 된 적이 없는 유치한 허구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주요 채권국이었으며 에너지부터 히토류까지 모든 실물 자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돈도 있고 기술, 자원도 있습니다. 그런 중국이 쫄딱 망했다. 중국은 이제 산산조각난다. 시진핑은 미칠 지경이다. 언론은 쉬쉬한다 등 봉창 두들기는 소리를 한국의 박사, 교수들은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사, 교수라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대졸자입니다. 중국을 저주해야만 한국에서는 애국자 인증을 받는 모양입니다. 친중, 반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우매하도록 만드는 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페페 에스코바르는 중국이 효율적인 인공지능과 경쟁력 있는 중국 기업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 설비를 가속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 달러의 몰락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막대한 달러 보유고를 매각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독일 연방금융감독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달러는 머지않아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스코바르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이미 엄청난 규모로 축적된 미국의 부채라고 시작합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채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21조 달러에 달했으며 1.3% 이자율을 적용하면 2025년에는 38조 달러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이 엄청난 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마이클 허드슨은 이것이 전 세계 경제에 닥친 궁극적이고 갚을 수 없는 악몽이며 세계적인 위기로 번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에스코바르는 마을 사람 모두에게 빚을 지고 있으면 마을에서 처음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